안녕하세요. AI로 만든 26년 8월 13일자 AI 뉴스 모음입니다. 오늘은 미 증시 혼조와 AI 인프라주 강세, 태국어 LLM 개발, LG전자 AI 모멘텀 등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엔비디아가 AI 칩 공급으로 3% 상승했습니다. 메모리칩 제조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4.92% 오르고 SK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 증서는 9.02% 급등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13일 코스피가 미국 CPI 안도감과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금리 상승 부담이 완화된 상황에서 반도체주가 주도로 상승을 끌고 비반도체 업종으로 매수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날 미국 뉴욕 증시는 7월 CPI 안도감과 AI 인프라 수요 기대소 혼조세로 마감했으며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0.04% 하락했으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0.26%, 나스닥 지수는 0.54% 상승했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49% 급등하며 반도체주 강세가 두드러졌고 엔비디아가 3.03%, AMD가 1.82%, 마이크론이 4.92% 상승하며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국내 증시에도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이 이어질 전망이며 특히 전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상승한 데 이어 미국 반도체주까지 동반 강세를 보인 만큼 반도체 대형주의 추가 반등 여부가 코스피 상승폭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이외에도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자동차와 건강관리, 증권, 유통 등으로 매수세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연구원은 금일에는 미국 7월 CPI 컨센서스 부합에 따른 금리 상승 부담 완화, 마이크론 등 미국 반도체주 급등과 같은 미국발 호재성 재료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타 업종으로도 온기를 확산시키면서 강세 흐름을 보일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7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해 6월 3.5%보다 둔화했으며 시장 예상치에도 부합했습니다. 근원 CPI도 2.5%로 전월 2.6%보다 낮아졌고 전월 대비 헤드라인과 근원 CPI는 각각 0.1%, 0.2% 상승했습니다. 슈퍼코어 CPI도 6월 3.1%에서 7월 2.8%로 낮아졌습니다. CPI 발표 이후 연방준비제도의 9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은 기존 52%대에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CPI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며 삼전익스의 AI 관련 낙관론이 시장 반응을 이끌고 있습니다. 삼전익스는 최근 AI 기술 개발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연구 개발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 제품 라인업에 AI 기반 기능을 통합하고 신규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삼전익스의 발표는 시장에서 AI 분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으며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해당 발표는 기존 경쟁사와의 차별화 전략을 강조하며 기술 혁신을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임증권은 LG전자가 본업 방어에 AI 신사업 모멘텀까지 기대된다며 목표가 2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엔비디아와 협업을 통해 로봇, AI 팩토리, 모빌리티 세계 분야로 사업 확장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 600kW급 CDU 인증을 확보하며 주요 고객 공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AI 관련주가 상승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5% 상승했습니다. SK하이닉스 ADR은 9% 오르고 마이크론은 4.9% 상승했습니다. 대장주인 엔비디아는 3% 오르며 AMD와 인텔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코어이브, 네비우스 등 AI 데이터 관련 기업들의 성과가 시장 반응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섯 번째 뉴스입니다. AI 인프라주 전반 상승세를 보이며 광트랜시버와 서버 제조업체 등이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3% 상승했고 메모리 업체인 SK하이닉스 ADR은 9%,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4.90% 오르며 반도체 장비주도 긍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4.30% 상승했습니다. AI 인프라 수요 증가에 따른 반응으로 보입니다. 일곱 번째 뉴스입니다. LG그룹이 AI를 미래 성장축으로 집중할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LG그룹은 기존의 대형 M&A 중심 성장 전략 대신 자체 연구개발과 내부 육성을 통한 기술 개발을 강조하며 AI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LG가 인수합병을 주요 성장 전략으로 삼지 않았던 역사와도 일치합니다. LG는 계열사 내부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을 확장해온 전략을 유지하며 필요한 경우 기존 사업과 연계된 회사를 볼트온 전략으로 통합해왔습니다. 이 전략은 지난 수십 년간 LG의 성장에 기여했으며 대규모 실패를 최소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AI 시대에 이 전략이 유효할지 여부는 주목받고 있는 문제입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최근 엔비디아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AI 데이터 센터와 피지컬 AI, 로보틱스 등 차세의 산업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LG는 AI 바이오 클린테크를 의미하는 ABC를 미래 사업 키워드로 제시하며 2028년까지 국내에 약 100조 원을 투자하고 그중 절반 이상을 AI와 관련 분야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LG그룹 내부에서는 AI 밸류체인을 이미 상당 부분 구축해 놓았으며 LG AI 연구원이 자체 AI 모델인 엑사원을 개발하고 LG전자는 로봇 하드웨어와 냉난 방공조를, LG이노텍은 비전 센싱과 정밀 부품, LG CNS는 AI 팩토리와 디지털 트윈, 로봇 학습 플랫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와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포함하면 로봇의 두뇌부터 눈과 손발, 전원, 학습 제어 플랫폼을 그룹 내에서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LG가 AI 모델 설계와 센싱, 하드웨어 제조, 학습 제어 플랫폼을 한데 묶을 수 있는 수직 계열화 구조를 갖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G화학은 AI 반도체 밸류체인 진입을 위해 첨단 소재 M&A를 꾸준히 검토하고 있으며 AI 서버와 고성능 반도체에 사용되는 CCL, 반도체 패키징 소재, 고기능 절연 소재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LG가 AI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8번째 뉴스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가 태국어 소버린 AI 모델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지난해 말 태국 시암 AI와 함께 태국어 특화 LLM 모델과 관광 분야 AI 에이전트 개발을 마무리했고 해당 모델은 오픈소스로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네이버 클라우드가 동남아 지역에서 소버린 AI 전략을 구체화한 후 첫 번째 유산 프로젝트로 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해외 AI 사업의 중심축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2023년 3월 엔비디아 GTC 2025 행사에서 동남아 소버린 AI 전략을 발표하며 현지 파트너를 발굴하고 연내 성공 사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2023년 3월 인도네시아 펠콤 시스코와 협력하고 2024년 5월 필리핀 컨버지 ICT와 MOU를 맺었으나 현재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협력이 진척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MOU 이후 양측의 사업 방향과 우선순위가 달라지면서 협업이 중단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AI 사업의 리소스는 성과가 있는 태국과 사우디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2023년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한 후 지난해 6월 메카, 메디나, 제다 3개 도시를 완료했고 2025년 5월 현지 합작법인 네이버 이노베이션을 설립했습니다. 사우디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국가표준 채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지방자치행정주택부에 검토 중입니다. 사우디와 관련된 후속 계획들은 아직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리벨리온과의 아랍어 LLM 공동개발 MOU도 추가 진행사항이 없으며 모로코 AI 데이터 센터 사업도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에서는 태국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협업 툴 라이넉스가 대만에 정식 출시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이처럼 글로벌 AI 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9번째 뉴스입니다. 현대차그룹이 AI 기술을 기반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며 비용 절감을 이끌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연구 개발부터 제조 서비스 현장까지 모든 영역에 AI를 적용해 업무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있으며 앞으로는 축적한 데이터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차량과 로보틱스, 제조 현장을 아우르는 피지컬 AI 영역까지 혁신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해 말 남양기술연구소에 도입한 충돌안전 AI 어시스턴트를 비롯해 제조 부문이 AI 자동화 인식 서비스 등 다양한 AI 기술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결과입니다. 충돌안전 AI 어시스턴트는 과거 충돌 시험 결과와 시험 이미지, 해석 자료를 통합 검색해 유사 사례의 시험 조건, 차량 구조, 상해 원인, 개선 대책까지 비교 분석할 수 있어 자료 탐색과 검토 시간을 약 90% 줄였습니다. 제조 부문이 AI 자동화 인식 서비스는 생산 라인 카메라와 비전 AI로 VIN을 자동 판독해 실제 차량과 시스템 정보를 실시간 대조하며 글로벌 생산 거점 약 70곳에 적용해 이 솔루션 한 건으로 연간 52억 4천만 원의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AI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추진해온 디지털 전환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졌으며 2018년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IT 기업보다 더 IT 기업 같은 회사가 돼야 한다 고 주문한 이후 현대차그룹은 이에 지라, 두레이, 컴플루언스와 마이크로소프트에 MS365를 도입해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연결했습니다. 또한 사내 생성형 AI 플랫폼 H챗 프로를 통해 보안이 확보된 환경에서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 내부 모델을 골라 쓰도록 하며 지난 7월 기준 이용자가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경영층도 예외가 아니며 이상웅 현대차, 기아 정보보안 이실 상무는 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층이 컴플루언스로 업무 보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AI 도입과 디지털 전환의 성과는 현대차그룹이 기술을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효율화하려는 의지를 반영하며 AI 기술이 기업의 운영 방식과 문화에 깊이 스며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0번째 뉴스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사내 AI 플랫폼을 통해 임직원 3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 플랫폼은 보안이 강화된 사내망에서 외부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사용자가 3만 명을 넘었고 R&D와 생산 현장에서 AI 기술을 실제로 적용한 사례도 공개되었습니다. 11번째 뉴스입니다. 오픈AI가 기업용 AI의 역할을 답변 제공해서 업무 직접 시행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업용 AI가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지원 단계를 넘어 복잡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실행 및 위임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픈AI는 13일 글로벌 기업들의 AI 활용 실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12번째 뉴스입니다. 딥시크 V4 프로 정식판이 출시되었습니다. 딥시크가 주력 모델인 V4 프로의 정식 버전인 0813 빌드로 모델을 교체하며 이는 기존 프리뷰 버전과 달리 외부 검증이 필요한 실제 성능을 기반으로 한 출시입니다. 딥시크는 API 가격 페이지의 모델명을 딥시크 V4 프로 -0813분으로 변경함으로써 정식판 출시를 알렸습니다. 이 모델은 지난 4월부터 프리뷰 형태로 제공되었으며 API 가격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입력 100만 토큰당 0.435달러, 출력 100만 토큰당 0.80달러, 캐시 입력 가격은 100만 토큰당 0.00365달러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가격이 아니라 모델 내부 가중치의 변경입니다. 딥시크는 지난 7월 V4 플래시를 정식 출시하면서 V4 프로 API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힌 후 공식 출시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현재 허깅페이스의 모델 카드에는 V4 시리즈가 여전히 프리뷰 버전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식판 0813의 실제 성능이 기존 평가와 얼마나 달라졌는지는 외부 테스트가 진행돼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딥시크가 공개한 벤치마크에서는 미국 선도 AI 모델과의 성능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딥시크는 10개 에이전트 벤치마크 결과를 공개했으며 양쪽 모델의 점수가 모두 존재하는 9개 항목을 기준으로 엔트로픽의 클로드 페이블 5분과 평균 5.3% 앞섰습니다. 딥시크가 앞선 항목도 2개 있었으나 큰 격차가 발생한 일부 항목을 제외하면 나머지 평균 성능 차이는 약 2.8%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가격 경쟁력에서는 격차가 훨씬 컸습니다. 클로드 페이블 5의 API 가격은 입력 100만 토큰당 $10, 출력 100만 토큰당 $50로 입력과 출력을 혼합한 요율을 기준으로 하면 약 $30 수준으로 딥시크 V4 프로의 혼합 요율 약 0.65달러보다 약 46배 높습니다. 실제 작업 단위로 계산하면 비용 차이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클로드 페이블 5는 딥시크 모델보다 긴 시간 동안 추론하고 더 많은 출력을 생성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티피셜 애널리시스가 집계한 벤치마크 작업당 비용은 V4 플래시가 약 3센트, 클로드 페이블 5가 약 3.15달러였습니다. 클레망 블랑그 허깅페이스 최고 경영자는 작업당 비용이 약 31달러 대 0.04달러 수준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V4 프로 0813 정식판을 기준으로 한 작업당 비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벤치마크 결과 자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비교 점수는 딥시크가 직접 측정했으며 구체적인 테스트 인프라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딥시크는 지난 7월 공지에서 자체 테스트 환경인 딥시크 하네스 미니멀 모드를 곧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3번째 뉴스입니다. AI 관련주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도체와 AI 기술에 투자한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며 엔비디아 등 대형 기업의 주가도 상승했습니다. 반면 경기민감주와 전통산업주는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다우지수가 하락한 점은 AI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14번째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반도체 중심의 강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코어위브와 슈퍼마이크로의 호실 덕에 AI 인프라 수요 기대가 높아지며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샌디스크 등 반도체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7월 CPI는 전년 대비 헤드라인 3.4%, 코어 2.5%를 기록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번째 뉴스입니다. 딥시크가 AI 에이전트 시대의 룰메이커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딥시크 V4 프로 정식 버전이 8월 13일 새벽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V4 시리즈가 처음 공개된 이후 약 4개월 만에 나온 정식 버전으로 프리뷰 버전이 보여준 가능성들을 현실로 완성했습니다. 이 정식 버전은 특히 에이전트 능력의 비약적인 형상을 통해 프리뷰 버전의 약점을 극복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딥시크 V4 프로의 독특한 아키텍처입니다. 이 모델은 믹스처 오브 엑스퍼츠, 즉 모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합니다. 총 파라미터는 1.6조에 달하지만 실제 추론 시 활성화되는 파라미터는 490억에 불과합니다. 이는 이전 세대 V3.2가 총 6,600억 파라미터 중 370억만 활성화했던 것과 비교하면 총 파라미터는 2.4배 증가했지만 활성 파라미터는 약 32% 증가에 그친 셈입니다. 즉, 추론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도 모델의 지식 용량은 폭발적으로 늘린 설계입니다. 이러한 모의 설계는 100만 토큰의 초대형 컨텍스트를 처리할 때 그 증가를 발휘합니다. 384K 토큰이라는 압도적인 최대 출력 기류와 함께 장문의 코드베이스나 방대한 문서를 한 번에 처리해야 하는 에이전트 작업에 최적화된 구조입니다. 벤치마크는 이 성능 향상을 숫자로 증명합니다. 사이버 보안 및 해킹 시뮬레이션 능력을 측정하는 사이버짐에서는 프리뷰 버전 52.7점에서 정식 버전 83.3점으로 무려 30.6점이 상승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종합 능력을 평가하는 DPSWE에서는 12.8점에서 62.7점으로 약 5배나 향상되었습니다. 자동화 작업 수행 능력을 보는 오토메이션 벤치에서는 12.8점에서 31.8점으로 약 2.5배 증가했습니다. 터미널 환경에서의 명령어 수행 능력을 측정하는 터미널 벤치 2.1은 72.1점에서 87.9점으로 다양한 도구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폴러스런 베러파이는 55.9점에서 74.1점으로 각각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벤치마크들은 딥시크 V4 프로의 실제 성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사이버짐은 모델이 실제 사이버 보안 환경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지 측정합니다. DPSWE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전반에 걸친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며 오토메이션 벤치는 복잡한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얼마나 잘 처리하는지 보여줍니다. 터미널 벤치 2.1은 터미널 명령어이의 미실행 능력을, 폴러스런은 외부 도구, 즉 API나 함수 호출 등을 얼마나 능숙하게 다루는지를 측정합니다. 특히 DPSWE가 프리뷰 대비 약 5배나 향상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코드 생성이 아닌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 워크플로우를 처리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입니다. 16번째 뉴스입니다. AMD가 자율주행 시장에 진출해 엔비디아와 경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타향용 AI 반도체 분야에서 엔비디아가 주도권을 찾고 있지만 AMD도 자율주행 기술에 필요한 하드웨어 솔루션을 개발 중입니다. 자율주행 기업과 완성차 업체들이 타향용 컴퓨팅 플랫폼을 선택하면서 AI 반도체 업체들의 자동차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17번째 뉴스입니다. 반도체주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등 반도체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AI 인프라 기업들이 시장 기대를 웃도는 실적과 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업계의 투자 기대가 상승했습니다. AI 거품 우려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8번째 뉴스입니다. AI가 만든 콘텐츠에도 신분증이 생기고 있습니다. AI 생성 콘텐츠에 보이지 않는 표시를 남기는 디지털 워터마크 기술이 그래도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엔트로픽은 새 클로드 모델이 생성하는 문장에 텍스트 워터마크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문장을 복사하거나 일부 고쳐도 흔적이 남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워터마크 도입은 AI 생성 콘텐츠의 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비롯됐습니다. 나이지리아 무명 작가 제리 팔라데의 데뷔 소설이 AI 사용 의심으로 인해 계약이 무산된 사례처럼 AI 사용 의혹만으로도 계약이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AI 생성 콘텐츠의 진위를 판단하는 기술은 여전히 부족해 사후에 판별하기보다는 처음부터 AI의 흔적을 남기자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워터마크 도입에 속도를 붙인 건 유럽연합입니다. 지난 2일부터 EU AI법에 따라 AI 생성 콘텐츠에 투명성 의무를 적용했습니다. 구글은 자체 기술 신스 아이디로 AI 이미지와 영상, 음성 등에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를 넣고 있으며 오픈AI도 이미지와 AI 음성에 신스 아이디를 적용했습니다. 이처럼 AI 성능을 놓고 경쟁하던 빅테크가 이제는 콘텐츠의 출처를 증명하는 경쟁에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터마크도 완벽한 해답은 아닙니다. 사람이 쓴 글을 AI가 번역하거나 교정해도 워터마크가 남을 수 있어 원작자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와 AI의 경계가 흐려지는 시대, 누가 만들었는지를 증명하는 AI 신분증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19번째 뉴스입니다. 광학 부품주가 AI 투자 기대에 따라 다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 기술 기업들의 AI 설비 투자 확대에 대한 투자자, 신뢰 회복이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어플라이드 옵토일렉트로닉스, 루멘텀 홀딩스, 코이런트, 파브리넷 등 주요 종목들이 지난 7월 말 이후 25% 이상 상승했으며 어플라이드 오토는 최근 10거래일 동안 80%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플랫폼스 등 대형 기술 기업들이 AI 설비 투자 계획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이 긍정적인 전망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운더 ETF의 마이클 모너앤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광학 관련주는 AI 산업의 병목 지점에 해당해 가격 결정력과 수주가 늘어나는 동시에 모멘텀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루멘텀의 4분기 실적과 1분기 전망이 모두 예상을 웃돌면서 관련 종목 주가는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광학 부품은 데이터를 빛을 이용해 기존 구입 배선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장비로 인공지능 연산용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에 따라 관련 장비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종목들은 자금 유입을 통해 올해 초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6년 초부터 5월 중순까지 코닝, 루멘텀, 코이런트는 100% 이상 상승했고 어플라이드 오토는 446%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AI 지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면서 반도체 관련주에서 먼저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번째 뉴스입니다. 엔비디아가 반도체 업체 코어이브와 네비우스의 호실적에 힘입어 3% 이상 상승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기업들은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 관련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며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AI와 반도체 관련주가 주도권을 잡은 가운데 나머지 기업들은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벗어났습니다. 21번째 뉴스입니다. 스페이스X가 그록 4.6을 출시해 시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록 4.6은 오픈AI의 GPT-5.6과 비슷한 성능을 보였지만 엔스로픽의 클로드 오퍼스5와 페이블5에 비해 성능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에 따르면 그록 4.6은 경쟁 모델에 비해 비용이 저렴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2번째 뉴스입니다. 노키아는 지난 6일 카타르의 우레드그룹, 인도네시아 인도사과 협력해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AI 인프라 플랫폼 젠코어를 공식 출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칩 기술과 노키아의 초고속 통신 기술을 결합해 운영하며 AI 인프라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3번째 뉴스입니다. 엔비디아 AI 칩 수요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 스페이스X 등 대형 AI 클라우드 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 AI 칩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성능 좋은 GPU를 제공하며 기업들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24번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AI주 강세에 상승하며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에 가까운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미국 주요 기술 기업들이 AI 투자에 집중하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AI 관련 기술 개발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현금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반면 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협상 불확실성으로 인해 5% 이상 오르며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의 관심이 AI 기술과 관련된 주식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25번째 뉴스입니다. 엔트로픽이 자사 AI 챗봇 클로드가 생성하거나 처리한 텍스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엔트로픽은 이 워터마크를 통해 AI 생성 콘텐츠의 출처를 명확히 알릴 수 있도록 하며 EU AI법의 투명성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워터마크는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표식으로 텍스트와 파일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챗봇 클로드뿐 아니라 개발자용 도구 클로드 코드, 협업도구 클로드 코워크, 클로드 패그, API 등 모든 제품과 경로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워터마크는 텍스트의 일부로 녹여 넣어져 복사나 편집을 해도 함께 이동할 수 있으며 이미지 파일에는 오픈 표준 C2파를 활용한 서명된 출처 메타데이터가 붙습니다. 엔트로픽은 이 워터마킹을 유럽에 한정하지 않고 전 세계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워터마크가 있다는 것만으로 콘텐츠가 완전히 AI로 생성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클로드로 원문을 교정, 번역, 요약한 경우에도 표식이 남기 때문에 기술의 한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워터마크는 AI 생성 콘텐츠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용자가 정보를 소비할 때 유용한 맥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엔트로픽을 포함해 오픈AI,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미스트랄 등 190에서 200여 개 기업과 기관이 EU의 이 자율 실천 규범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워터마크는 AI 기술이 일상화되면서 콘텐츠의 출처를 명확히 알릴 필요가 커짐에 따라 등장한 기술적 해결책입니다. 26번째 뉴스입니다. AI 빅 3기업들이 ESG 공시를 소홀히 했습니다. 오픈AI와 엔트로픽, 스페이스X 등 미국의 대형 AI 기업이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탄소 중립 목표를 거의 공개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구글과 같은 기업들도 ESG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I 업계의 환경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27번째 뉴스입니다. 아크인베스트가 AI 및 반도체 중심 주식을 대규모 매수했습니다. 아크인베스트는 지난 10일 엔비디아, 브로드컴, 클라우드플레어 등 주요 기술주 3개 종목을 대거 사들였습니다. 이들 종목은 아크인베스트의 기존 핵심 포지션으로 특히 엔비디아의 비중이 확대된 점이 주목됩니다. 아크인베스트는 6개 주요 ETF 중 5개 펀드에 엔비디아 주식을 동시에 담았고 매수 규모는 약 12만 2,422주로 추정 거래, 금액 2,66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 5월 사상 최고가 이후 약 8% 하락했으나 최근 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각각 85%, 139% 증가하며 3분기 연속 실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6월 최고점 대비 15% 이상 하락했으나 내년 예상 순이익 기준 주가 수익 비율이 20배 수준으로 하락해 저평가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플레어는 최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지만 추가 매수가 이뤄져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는 매수 실탄을 확보하기 위해 디어 앤 컴퍼니, 쇼피파이, 스노우플레이크 등 일부 종목을 매각하며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기술주가 일시적 조정을 받자 아크인베스트가 밸류에이션 매력을 포착하고 포트폴리오 재편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드의 파괴적 혁신 투자 전략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며 ARK 이노베이션 ETF는 고점 대비 자금 유출과 수익률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버크셔에서의 비중은 약 81.7% 상승했으나 ARK 이노베이션 ETF는 약 33.9% 하락하며 상반된 성적표를 남겼습니다. 28번째 뉴스입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관련 기업들이 2026년 2분기 실적에서 시장 전망을 웃돌았지만 주가는 기업마다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기대치를 넘어선 실적 폭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12일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세계 최대 네트워킹 장비업체인 시스코 시스템스는 4분기 매출이 172억 5천만 달러로 시장 전망치인 168억 2천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2027 회계연도 매출 전망도 720억에서 734억 달러로 제시의 LSEG 예상치 686억 9천만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수주도 4분기에만 40억 달러, 2026 회계연도 전체로는 93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한때 오름세를 보이다가 결국 4% 넘게 하락했습니다. 올해 들어 주가가 이미 56% 이상 오른 만큼 시장이 이번 실적을 새로운 호재보다 기존 기대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인공지능 수요의 직접적인 수혜가 더 크게 부각된 클라우드 기업들은 강한 주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업체인 네비우스는 2분기 매출이 5억 8,230만 달러를 기록했고 인공지능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1년 전보다 6배 가까이 늘면서 주가가 34.1% 급등했습니다. 코어위브도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한 뒤 주가가 17.4% 올랐습니다. 수주잔고는 1,042억 달러로 3개월 만에 50억 달러 가까이 늘었습니다. 서버업체 슈퍼마이크로 역시 2027 회계연도 매출 전망이 월가 예상치를 웃돌고 수익성 지표인 마진이 개선된 영향으로 주가가 19.0% 상승했습니다. 대만 폭스콘도 인공지능 서버 확산의 수혜를 확인한 대표 사례로 꼽혔습니다. 폭스콘은 2분기 순이익이 599억 7천만 대만 달러 기준 약 18억 6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서버를 포함한 클라우드, 네트워킹 제품 부문이 전체 분기 매출의 51%를 차지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마이클 창순한 최고 경영자는 엔비디아 차세대 서버인 베라루빈의 양산 준비를 3분기부터 시작해 4분기 출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내년 인공지능 서버렉 시장의 핵심 변수로 TSMC의 첨단 패키징 기술인 포워스 공급 능력을 지목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계속 강하더라도 실제 출하량은 후공정 생산 능력이 받쳐줘야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실적 시즌은 인공지능 인프라 시장에서 수요가 여전히 공급을 웃돌고 있다는 점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은 단순한 실적 호조만으로는 쉽게 반응하지 않고 얼마나 큰 폭으로 기대를 뛰어넘는지와 향후 공급 능력까지 함께 따지는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29번째 뉴스입니다. AI 추론 블록 암호화가 인증정보 노출로 이어졌습니다. 연구진이 공개 로그에서 암호화된 AI 추론 블록 31만 5만 3020개를 복호화해 개인정보 367건과 인증정보 182건을 발견했습니다. 오픈AI, 엔트로픽, 구글 등 주요 AI 공급자의 암호화 블록이 다른 이용자와 세션, 모델에서도 재사용되는 취약점이 드러났습니다. 연구진은 각 공급자가 단일 번역키로 추론 블록을 암호화했으며 강력한 모델의 암호화 블록을 보안 수준이 낮은 모델에 입력해 원본 내용을 평문으로 출력할 수 있음을 분석했습니다. 복호화된 자료에서는 비밀번호와 API 키 등 인증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추론 과정에 차단된 유의 정보가 남거나 암호화 블록의 숨김 명령으로 프롬프트 주입 공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30번째 뉴스입니다.
스페이스X 주가가 상장 후 처음으로 기업 공개 가격을 넘어서며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최근 월가의 주목을 받으며 AI 사업의 가치를 다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이 회사는 상장 초기 주가가 크게 변동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나 최근에는 AI 사업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페이스X는 그락보디라는 AI 에이전트를 통해 기업용 AI 플랫폼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보여주며 이는 기존의 로켓 발사와 스타링크 사업을 넘어 AI 모델과 소프트웨어, 데이터, 컴퓨팅 인프라 등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스페이스X의 AI 사업이 현대 시장에서 충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이는 기업 가치 평가의 기준을 바꾸는 중요한 변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상장 초기 공매도 포지션 감소와 유통 주식 증가로 주가 반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투자자들의 시각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스페이스X의 사업 구조와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달라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최신 AI 뉴스로 찾아올게요.